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지금 곧 다가오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인터뷰 장면 직접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인터뷰 자리에 앉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은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이 경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토트넘에 오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 텐 하흐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답하기를 그냥 축구 감독의, 그리고 요즘 축구계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축구계에선 이제 너무 당연한 그런 일들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제 맨유에서 텐하그 감독이 2개의 트로피를 들었단 말이죠. 그 정도면은, 와, 내가 그 정도의 기록을 세웠으면은 그럼 나도 이제 잘렸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에릭 텐하그 감독이 토트넘에서 그런 기록을 세웠더라면은 에릭 텐하그 감독이 잘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냐면은, 요즘 축구 감독은 할 게 많다. 그러니까 경기력도 좋아야 되고, 그 경기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사인한 선수들이 다 이제 제 몸값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잠깐 동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다가도 휙 돌아서는 게 이제 축구 팬들이다. 그러니까 가끔은 뭐 트로피를 따내더라도 경기력이 이게 뭐냐, 경기 스타일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축구를 원하고, 근데 또 다른 때에는 또 축구를 원하다가 갑자기 또 트로피는 왜 못 따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해야 될 게 많고, 이 감독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축구계에서 감독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제 축구팀의 어떤 감독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을 보장한다기보단 성공에 대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2년 차에 우승을 자주 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기자가 갑자기 여기서 자르고 들어옵니다. 쇼텀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이제 졌고 지금 어떻게 선수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달라라고 이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어떤 리액션을 하는 것, 이 정도의 어떤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확실하게 잘 지키는, 그러니까 이 원칙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 원칙을 잘 지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혹시 당신도 이제 경질될까봐 좀 잘릴까봐 걱정되는 그런 때가 없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되게 절묘한 질문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다가 어떻게 보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물론 굉장한 찬사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잘릴까봐 두렵진 않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계, 특히 축구 감독은 이 직업 안정성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거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한다면은 그럼 잘못된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더 빨리 잘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뭐 이 팀의 감독으로 영원히 있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나중에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간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를 보다 보면 좀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비판 혹은 비난 뭐 이런 것들 나는 건강하다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결국에는 일종의 시험이고 이거를 통과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반대쪽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실제로 누군가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바로 이제 그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은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나의 전술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나의 전술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한 클럽에 오래 있었냐라는 게 뭐 보통 뭐 때문이었냐, 뭐 지금 뭔가 고칠 것들이 있는가, 여전히 도전할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기반해 가지고 자신이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토트넘에서 있는 이상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원칙을 믿으며 나아가면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뭔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리액션하는 정도의 팀이 아니라 원리 원칙을 갖고 상대방을 주도적으로 상대하는 팀이 되길 원한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성공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정답 같은 그런 이야기이고 토트넘의 팬들이, 토트넘의 선수들이,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과 사실 모든 스태프들이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을 포용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맨시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100% 몸 상태가 아니면은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 선수들이 다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뭐 카라바오컵에 로테이션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게 답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맨시티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대회이든 간에 맨시티는 일찍 탈락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하는 그런 클럽의 역사상 이렇게 길게 뭔가 성공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시티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리그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정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시티를 좀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훌륭한 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인데 손흥민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 바로 이제 그 얼굴을 가리면서 속상해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손흥민 아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지점인데 거의 괜찮지만 근데 아마 쉴 거다. 이번 주말에 돌아오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다. 빌라전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빌라전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여하튼 지금 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가, 맨시티전에 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실망스러운 선수가 있다면 오도베르에 대한 소식인데 오도베르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오도베르가 많이 다쳤고 지금 이제 히샬리송도 왼쪽에서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도베르가 또 못 뛴다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도미닉 솔랑키랑 좀 더 이제 경쟁을 하는 게 히샬리송의 롤이냐 아니면 왼쪽도 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왼쪽도 뛸 수 있다. 물론 이제 옵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맨시티전이 더 중요하냐 빌라전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맨시티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의 경기를 예를 들어서 주말의 경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경기에 대해서 100% 진심이고 100% 중요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날 그때 이길 수 있는 팀을 고르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 가장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경기를 뛰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 또 토요일 날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할 때 이 경기장에서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을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떤 경기를 더 중요하게 혹은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인터뷰 장면들을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팬들이 받아들인 부분은 손흥민 선수는 주말에 온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와,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아픈 거냐? 건강하지 않은 상태란다. 야, 맨시티 축하해.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도 있고, 내가 듣고 싶었던 뉴스가 아닌데, 살려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못 온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좀 전문 살펴보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길이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를 쭉 본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 아쉽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멘탈리티를 토트넘이라는 팀이 잘 받쳐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오고 뭔가 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할 때만 해도 약간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결과가 받쳐줬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게 좀 희망차 보였는데, 최근에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맞죠.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 EFL컵 16강 특히 맨시티와 이 접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진운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완전 땡 잡았고요. 그리고 사실 브렌트포드와 셰필드, 그리고 소튼과 스톡시티, 2부 리그와 1부 리그 꼴찌와의 그 진검 대결. 이게 이제 마지막 88분에 사우샘튼의 골로 이제 사우샘튼이 올라갔는데, 베주노 선수가 속해 있는 스톡시티가 못 올라온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베주노 선수는 이날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고, 이거 브라이튼, 리버풀, 맨시티, 맨유 그리고 레스터 시티, 뉴캐슬, 첼시, 아스톤빌라, 크펠 이렇게 다 쟁쟁한 팀들이 서로 맞붙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강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승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은 쉽지 않은 경기를 해야 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지 안 할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못 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라이브로 이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해당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듣고 싶으신 어떤 인터뷰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현재 뭐 축구계 사건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조사해가지고 외신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터뷰와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